자, 반갑습니다. 상위권을 가르는 핵심 지문이죠. 간디의 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오늘 이 지문에 대한 최종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그냥 내용만 대충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야 해요.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지문에 대한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돕는 게 과연 나라 전체를 구하는 길이 될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해서 간디는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이게 바로 스와데시 철학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지문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결국 이 하나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지문을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먼저 스와데시의 핵심 개념을 확실히 잡고 그 논리가 종교, 사회, 경제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배점이 높은 문제죠. 추론 문제. 물산장려 운동과 비교 분석하는 것까지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을 피하는 최종 점검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와데시의 핵심. 이 지문 전체를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부터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와데시의 정의가 나왔네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만 의존하고 봉사하는 정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만입니다. 만. 그냥 막연하게 인류 전체를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의무의 범위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딱 한정 짓는 것. 이게 스와데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 원칙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문장. 이 지문 전체의 논리를 떠받드는 대전제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봉사가 최고의 종교다.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종교, 사회, 경제에 대한 간디의 주장은 그냥 줄줄이 따라오는 필연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모든 게 이웃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 종교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죠. 핵심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출제자들이 여러분의 사고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스와데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먼저 종교에 대한 적용인데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힌두교가 바로 나의 종교적 이웃인 거죠. 스와데시 원칙에 따르면 이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섬겨야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건 이웃을 버리는 행위고 힌두교 내부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제대로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논리가 아주 일관적이죠? 사회 문제도 똑같습니다. 당시 인도의 지식인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과 민중을 버리고 멀리 있는 외국어와 서구 학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단절입니다. 이웃을 섬기지 않은 대가로 민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자기들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죠. 결국 지식인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나왔습니다. 출제자가 파놓은 첫 번째 함정. 간디의 종교관은 배타적이다. 아마 90% 확률로 오답 선택지에 이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간디의 주장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인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의무를 다하자는 겁니다. 즉, 내부 개혁이죠. 이 둘을 헷갈리는 순간 점수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스와데시입니다. 스와데시 정신을 버렸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역이죠. 간디가 인도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디의 경제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민중이 가난한 건 스와데시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빈곤의 원인을 외부, 예를 들면 영국의 착취 같은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버린 내부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이 관점, 이게 핵심입니다. 스와데시를 버린 경제적 결과는 아주 뚜렷하죠. 내 이웃이 만든 물건, 즉 우리 지역 산업을 버리고 멀리 있는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간디는 바로 이것이 인도의 엄청난 잠재력을 앗아간 치명적인 실수라고 본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두 번째 함정 포인트 나옵니다. 출제자는 분명 인도 빈곤의 원인을 물으면서 영국의 경제 침탈처럼 아주 그럴듯한 외부 요인을 오답으로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간디의 진단은 다르죠. 빈곤의 뿌리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인 지역 산업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내부적인 원인 분석. 이 인과관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추론 및 비교. 최상위권 변별력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지문 속 논리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처음 보는 낯선 자료와 연결하는 능력. 이걸 평가하는 최고 난도 유형이죠. 자, 스와데시 정신을 우리의 물산 장려 운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논리 구조가 똑같지 않나요? 저항의 대상이 영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섬겨라는 스와데시의 정신은 조선 사람 조선으로라는 구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민족 경제 자립이라는 목표, 국산품 사용이라는 방법론까지 모든 게 똑같은 뼈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으로 나올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둘 다 국산품을 쓰자고 했다. 둘째, 외세 경제에 종속되는 걸 민족적 위기로 봤다. 셋째, 둘 다 식민 지배에 대한 비폭력적인 경제 저항이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반드시 노트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것을 출제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바로 꺼냈을 수 있는 생각의 알고리즘으로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을 완벽하게 공략하는 3단계 사고 과정입니다. 첫째, 스와데시를 이웃 우선 원리라고 머릿속에 정의한다. 둘째, 이 원리가 종교, 사회, 경제로 뻗어나갈 때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다. 셋째, 이 추상적인 논리를 물산장려 운동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입해서 분석한다. 이 3단계 틀만 있으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모든 것이 연결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챙기자는 스와데시 정신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서술형 문제나 심층 면접에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문을 넘어서 이런 고민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최상위권의 증거가 될 겁니다.